방금 거는 첫 번째 자기소개서 유형이었고, 이제는 마지막 2부, 3부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유형도 있긴 한데, 하나는 행정보조 관련된 면접이랑, 그리고 하나는 구디스토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워낙 다양해서 자기소개에는 필수고, 그리고 행정보조가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그리고 업무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오랫동안 서서 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다닐 수 있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출근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였을 때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리고 진작 동료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면 떨어진 거를 예상하고 조리 있게 외운 거를 토대로 잘만 얘기한다면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양식을 만들어 주셨고, 타자로 선생님이 준비한 질문들로 맞춰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 스피치하면서 연습도 했고, 따로 손으로도 써가면서 외우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Q&A 형식으로 실제처럼 연습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끈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일매일 같이 해줘야 합니다. 까먹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구디스토어 행정보조도 거기다가 많이 행정보조 많이 쏟기도 했지만, 이제 저는 구디스토어도 워낙 좋아했던 업무여가지고, 사실 이거를 면접을 보면서 행정보조랑 구디스토어를 면접을 두 군데서 봤었거든요. 근데 둘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하필이면 유치원 행정보조였던 거예요. 저는 학교 행정보조를 생각하고 했는데 비껴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는 행정보조는 그냥 포기했고, 구디스토어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서 쉬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괜찮아졌다가 미술에 들어가게 되고,
미술 작가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술 작가도 준비하면서 지금 행신 복지관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내공과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거를,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필수. 구디 스토어에 대해 아는 점과 하는 일 대해서는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행정노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 구디 스토어에 대해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물건을 기증을 받아서 받은 걸로 분류를 하고 정리해서 가격 택을 조율해서 붙여가지고 팝니다. 그런 식으로 이어가고 있고, 물류가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진열 보조라고 아시면 됩니다. 기증을 받는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부나 기증받은 물품의 판매 수익금을 장애인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부나 기증으로 통해서 그거를 팔고, 파는 물건을 저 같은 경우에 그걸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은 기제품 분류를 합니다. 옷은 택 분류를 하고, 그리고 가격표를 붙이고 진열 보조로 아시면 됩니다. 한번 여기가 유니트급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트급일 구디스토어에 오시면 다양하게 물건이 많으니까 꼭 오셔서 구경하시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게 없어요. 다이소 같은 곳이에요. 옷도 있고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책도 있고, 그냥 일반 소설책이랑, 그리고 음식 다양하게 있어요. 음식도 있고, 그리고 애들 장난감이나, 그리고 신발, 신발 구두 이런 거 구경해보세요. 합정기준 하는 일, 그리고 대중교통은 뺄쏘고, 무조건 포부가 제일 중요해요. 포부는 꼭 저도 이렇게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스피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손으로 써가면서도 했다는 거. 그래서 머리다가 심어놓은 거죠. 계속
무슨 질문을 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꼭 예상을 해두고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죠. 이거는 학교 내 일자리. 이건 행정부조고 행정부조 유형이고 제주교통 부부 지워동기 맞아 유형이 하나 더 있죠. 지워동기랑 그리고 최저시급 월급 이거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워동기 일하게 된다면 자신이 있어 고지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워동기를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최저시급 월급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죠. 이거는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고 저는 이거를 통해서 바로 붙었거든요. 지워동기 경력 상황 무조건 경력이 있어야만 그거에 맞춰서 일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알아둬야 합니다. 저는 아니다. 경력상황이랑 지워놓기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필수는 경제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거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돈 벌기 개념 그리고 보험 그리고 돈 쓰기 계획적 소비 순서랑 체크카드 사용법 그리고 신용카드 쓰는 법과 발급에 대해서 지역화폐의 종류 그리고 주의할 점 금융사기 대처법 돈 지키기 그리고 전자금융 사용하기입니다. 모바일 뱅킹, ATM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강의를 해보자고요. 들으면서 이거는 꼭 필요해 그런 느낌이 들면 메모장을 갖고 오셔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강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끝났어요. 돈 벌기 파트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벌기는 소득이고 2. 돈 모으기는 저축입니다. 3. 돈 쓰기, 소비, 그리고 돈 빌리기는 대출이고 돈 나누기는 기부입니다. 돈 지키기는 보험이죠.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개념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받습니다.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일하고 얻는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임대소득은 임대료의 의미는 같지만 이 소득을 얻을 수 있죠.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예금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기고서 얻는 소득이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피자 가게 운영을 하여 돈을 벌죠. 그래서 임대는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자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매일 8시간을 근무하죠. 이거는 2023년 5월분 월급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8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고 일자리 구하기 저에서는 워크 투게더 www.worktogether.kr입니다. 입사 지원서를 내기 전 채용 정보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채용 정보는 입금 조건과 근무 시간, 고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조건은 연봉 1년, 월급 1개월, 주급 1주일, 시급 1시간 받는 임금이고 사회보험은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넘게 일을 하고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월급 명세서의 의미는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 받는 돈입니다. 월급은 정해진 날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날은 월급 명세서, 월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죠. 사회보험과 세금 확인하기입니다. 세부 내역은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하죠. 국민연금은 우리가 나이 들거나 돈을 벌 수 없을 때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고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 생기면 적은 돈으로 치료받는 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보험. 장기 요양보험은 노인이 되어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라는 세금을 사용하여 나라 살림을 할 수 있죠. 실질 금액이란 모집 요강이 적은 임금보다 적고 월급에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빼고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4장 돈 쓰기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저축 및 투자, 그리고 기타, 기부 보험료 등, 교육비와 교양 오락비, 교통 및 통신비, 보건 및 의료비, 신발 및 의료비, 그리고 식료품비입니다. 소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음식, 옷, 생활용품을 사는 것이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버스 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는 내가 번 돈을 가장 적게 쓸 수 있고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죠. 합리적 소비를 하는 방법은 필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매우 불편하고 생활이 어렵죠.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없어도 불편하지 않으며 갖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고정 지출, 예를 들면 적금, 대출금, 이자,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생활용품비이고 변동 지출은 매달 비고정적으로 쓰는 돈이며 외식비, 경조사비, 의료비, 문화비,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달 꼭 써야 하는 고정 지출을 알게 되면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한 달 동안 쓴 변동 지출은 알게 되면 필요한 비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렸고 금융사기 대처법은 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합니다. 마지막 파트 5장 돈 지키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기법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라고 속이고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 방법입니다. 주로 정보기관이나 은행인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거죠. 속이는 방법이 다양한 뿐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수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택배라고 속이는 사례, 그리고 신용 등급을 높여준다고 속인 후 돈을 받고 도망가는 사례가 있고, 휴대폰 소액 결제 대출 사기와 전화번호 가로채기 앱을 이용한 대출 사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문자를 보낸 사람이나 기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앱 설치와 인터넷 주소는 절대 안 하셔야 합니다.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사례와 신용 조회하겠다고 속이는 사례, 통장에서 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속이는 사례,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온 사례이니까 꼭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돈을 마음대로 쓰는 범죄 행동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하지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끝. 7장 전자금융 사용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한 은행 거래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금융 거래할 수 있고, 현재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가입 방법은 자신의 신분증과 임금, 출금이 가능한 예금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인터넷 뱅킹 가입 신청서를 씁니다. 아이디, 영문 또는 영문, 숫자 조합과 사용자 암호를 정한 후 서류 혹은 키패드에 직접 입력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가입하기 서류, 안내문과 OTP 또는 보안카드를 직접 받아 스스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 모바일 뱅킹과 ATM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뱅킹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은행 거래를 말합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 있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모바일 뱅킹을 할 수 있습니다. ATM이란 현금 자동 입출금기입니다. 현금 출금, 입금, 송금이죠. 은행 업무를 은행 직원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자동화 기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 안내 서비스가 설치된 ATM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드와 통장, 발급, 예금과 투자 상품에 대한 상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